자, 여러분, 우리 앞선 네 번째 강의에서 자극 전도 계통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심전도로 이어졌어요. 거기에서 이어진 심전도의 그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양한 심전도 파형, 심방, 세동, 심실세동, 톨사대방 같은 개념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심전도라고 하는 아주 기본 값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다. 일단 P, Q, R, S, 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P파는 2층 집에 있는 심방이 수축하는 거. 심방이 수축하고 나면 혈액이 심실로 내려갔죠? 심실은 으라차차 해서 전신과 폐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축했는데 이제 이완해야 되겠다. 아이고. 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KG의 전형입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P웨이브라고 했던 거, 아까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뭐였죠? 심방의 탈분극이더라. 우심방의 이 윗부분에서 페이스메이커 부분에서 SA 노드에서 정기적인 자극을 발생을 시켜서 이 우심방과 좌심방을 모두 수축하게 하는 거. 수축은 탈분극이었죠? 탈분극을 0차라고 해가지고 우심방에서는 3,000판을 통해, 좌심방에서는 2,000판을 통해 각각의 심실로 혈액을 내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QRS 웨이브, QRS 컴플렉스 같은 말이에요. QRS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심실의 탈분극이더라. 근데 심실의 탈분극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후퇴했다가 쾅!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웨이브는 0차라는 수축이었다면 QRS 컴플렉스는 쾅 하는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실의 탈분극을 이야기하고요. 탈분극 말씀드렸듯이 탈조선, 탈임상, 심방을 피가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T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심실의 재분극이더라. 재분극은 수축의 반대말, 이완이기 때문에 다시 혈액이 심실로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휴 하고 힘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T웨이브의 의미가 뭔지, P웨이브의 의미가 뭔지, QRS 컴플렉스의 의미가 뭔지 요것들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두셔야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먼저 잡아두면 그 다음에 RR 인터벌이라든지 뭐 ST 세그먼트라든지 뭐 이런 PR 인터벌 같은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고, 이 RR 인터벌 같은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심전도를 보다 이제 잘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자, 준비한 자료들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P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옆에도 그림 있지만 우리가 그려봅시다. 자, 심전도 어떻게 뛴다 그랬죠? P웨이브 혹 뛰고 그 다음에 으라차차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P, Q, R, S, T 웨이브 이렇게 이제 완성된다는 게 우리가 심장이 한번 뛰는 거다라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서 PR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P 웨이브와 R 웨이브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무슨 시간일까? P 웨이브는 아까 심방이 수축하는 시간이고, QRS 컴플렉스에서 R 부분은 심실이 수축하는 그 꼭지점이겠죠. 그러니까 PR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SA 노드에서 발생한 신호가 심실로 내려가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만약에 길어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심실로 전달하는 그 정기적인 자극이 좀 지연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ST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ST 세그먼트는 위치상 어딜까요? QRS의 S와 그리고 T 웨이브죠. S는 심실의 탈분극이 끝난 지점이고 T 웨이브는 심실의 재분극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심실에서 피를 다 뽑아내고 나서 다시 혈액이 차오르는 때까지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 혈액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았는데 다음 수축을 해야 돼요. 그럼 혈액량이 부족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이 너무 길면 비정상적인 어떤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심전도의 해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R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R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R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RR 인터벌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 심전도를 2번 그리면 RR 인터벌이 나오겠죠. 심전도 어떻게 생겼죠? P, QRS, T 웨이브, 그리고 또 P, QRS, T 웨이브 뭐 이렇게 되죠. 그쵸?
부족하지만 QRST 웨이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고 했고, 그리고 QRST 웨이브입니다. RR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심장이 뛴 것에서 R과 그리고 두 번째 심장이 뛴 것에서의 R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심실의 탈분극과 또 다음 심실의 탈분극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심장의 주 기능이 뭐죠?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주는 게 심장의 주 기능이잖아요. 펌프 기능을 하는 것. 그 메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짧아지면 어떡할까요? 심장이 빨리 뛴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심장이 느리게 뛰겠죠. 서맥, 브라디카디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이 불규칙하다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되겠죠. 그쵸? 이제 이게 RR 인터벌입니다. 심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으로 심박수나 어떤 부정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심전도와 그 자극 전도계통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전도도 이 PQRS T웨이브의 해석만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탈분극, 재분극이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탈분극을 탈조선 탈임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개념적인 것들이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자극 전도계통도 역시 순서 뭐야 짜증나라고 하는데 SA 노드랑 AV 노드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 시험 문제만 맞추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순환기 대과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그 이상 너무 깊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는 ECG 또는 EKG라고 부르죠. 일렉트로, 정기적인 자극을 어디에서? 카디오, 심장에서 발생한 정기적인 자극을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해서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심전도이죠. 심장이 심방이 수축했어, 심실이 수축했어, 심실이 이완했어. 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EKG, ECG인 거죠. 정상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normal sinus rhythm이어서 NSR로 표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무기록지에 그냥 NSR 이렇게만도 기록을 해두세요. 어떤 형태든지 이상이 생겼어라고 하면은 부정맥이라고 해요. 부정맥의 대표적인 EKG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상에서 벗어나면 다 부정맥이에요. 리드미아인데 문제가 생겨서 아리드미아, 아레스미아라고 해요. 아레스미아. AR, RHY, THMIA, 아레스미아, 부정맥이에요. 이 정도 단어들은 또 조금 암기를 하셔야겠죠? 여기에서 이 노말 사이너스 리듬 그리고 아레스미아는 좀 단어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멈췄어요. 멈췄으면은 심정지 에이시스톨 상태입니다. 자, 부정맥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막 10개, 12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공부하실 것은 요 정도만 있어요. 일단은 세동 시리즈와 조동 시리즈 그리고 빈맥이 있고요. ST절의 상승, 톨사대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셔라. 세동과 조동, 빈맥 이런 것들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면요. 우선 빈맥, 타키카디아라고 하는 것은 카디아 심장이 타키 하게 뛰는 거예요. 지금 이 어감이 빠르게 뛰는 것 같아요. 느리게 뛰는 것 같아요. 빠르게 뛰는 것 같죠? 그래서 분당 60번 뛰어야 되는데 분당 막 120번씩 빠르게 뛰는 게 타키카디아라고 합니다. 네, 이 타키카디아입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 빈맥이라는 용어를 하나 암기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조동이 있어요. 조동은 새가 날갯짓 하듯이 플래터. 우리 그 좋아하는 이성한테 막 이렇게 머리카락 넘기고 이렇게 목을 보여주고 막 손에 핸드크림 발라주고 이런 거 플러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가 날갯짓을 퍼덕퍼덕 하는 게 플러터예요. 이게 조동입니다. 조동보다 더 그래도 플러터는 날개짓을 퍼덕퍼덕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심하게 잔잔한 잔떨림이 있는 게 세동이에요. 세동 파이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여기 vibration, flutter, tachycardia 이런 단어들은 조금 따로 암기를 해두시고요. 이제 나중에 의학 용어에서도 다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일단 이제 이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심방 세동과 심실 세동이에요. 이 잔떨림, fibrillation이라고 하는 잔떨림이 심방에서 생기기도 하고 심실에서 생기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으로 때렸을 때
심방세동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심실세동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디에서 잔떨림이 부르부르 생기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일까요? 당연히 심실세동이 더 심각하겠죠. 그쵸? 심실세동은 굉장히 심각한 부정맥의 종류이고 우리가 모두 물러서세요 이렇게 해서 막 200줄 차지해요. 복식 이렇게 하는 그 디피빌레이터를 적용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살펴볼게요. 일단 심방세동 같은 경우 심방이 어디였지? 심장의 두 개의 방 중에 우심방, 좌심방, 위의 방이 심방이었죠. 아트리얼 피브레이션에서 AFib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AFib 같은 경우에는 P 웨이브가 소실이 돼요. P 웨이브가 뭐였지? 아까 우리 EKG에서 기억나시죠? P 웨이브, QRS, T 웨이브에서 P 웨이브였고 이 P 웨이브가 심방의 수축이었죠. 심방의 탈분극, 심방의 수축. 근데 얘가 벌벌벌벌 피브레이션, 덜덜덜덜덜 떨면서 쿵떡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RR 간격이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덜덜덜덜 떨리니까 심장의 구석구석에 판막 사이사이에 끼어났던 피떡 찌꺼기 같은 것들이 털털털털털 떨어지면서 혈전 생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전이 어디 딴 데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판막이나 이런 곳에 껴있던 것들이 심장이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이제 먼지 떨어지듯이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 환자에게는 항응고제를 투여해줘야 되는 간호처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사 처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심실세동이죠.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해야 한다 하면은 심실세동을 외우세요. ventricular fibrillation이라고 해서 VFib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어느 쪽? 심장에서 아래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래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강하게 수축 이완을 심실이 하지 못하니까 폐로 전신으로 혈액을 쫙 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VFib은 곧 카디악 어레스트를 만들어내고 카디악 어레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CPR이나 디핍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디핍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자극을 인위적으로 심장에 한번 빡 때리는 거죠. 심장이 정신 못 차리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강한 정기적인 자극으로 심장을 한번 쾅 때려서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심장이 다시 오 하면서 SA 노드에서 정기적인 자극을 발생시키는 원리가 이 디피블레이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게 무엇이다? 심실세동이다. 심실세동의 그림을 보시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을 정도로 심장이 이상하게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죠. 그쵸? 반면에 AFib, Arterial Fibrillation에서는 QRS 웨이브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심방은 못 뛰고 있지만 심실은 어쨌거나 뛰어서 폐랑 심장으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위에서 덜덜덜 떠니까 끼어있던 혈전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치료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여기 ventricular fibrillation이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수라면 시험 문제 뭐 내겠습니까? 둘 중에서 한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야 된다면 저라면은 당연히 ventricular fibrillation 낼 거예요.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학생들은 짜증날 수 있겠지만 교수들은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된다. 다 못 외우잖아요. 다 외울 수 있으면 축하드리는데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내가 부정맥에서 요거 하나, VFib은 하나 외워야 되겠다. VFib이 그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구나. 심장이 아예 못 뛰네? 벌벌벌이네? 심장 정신 차리라고 해줘야 되겠네? 요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심방 조동과 심실 빈맥이에요. 심방의 조동은 심방에서 윗칸에서 새가 날개짓 하듯이 풀떡 하는 거죠. 톱니바퀴 모양의 P 웨이브가 나타나요. 찌글렁찌글렁 하는 벌벌 떠는 건 아닌데 꿀꺽꿀렁꿀렁 하는 거죠. 심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강한 전기가 일관성 있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심실로 전달되는 신호가 낮아요. 여러분 잔소리를 하루에 10번 하는 사람이랑 잔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랑 누구 잔소리가 더 효과적으로 먹히겠습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잔소리하면은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심방 조동이 좀 그런 상태예요. 수축 이렇게만 하고 제대로 된 수축을 심실로 내려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심실 빈맥 같은 경우 이제 심실의 빈맥이죠. 아래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심실이 혈액을 짜서 보내기는 보내는데 타키카디아. 너무 많이 자주 타키 보내요. 분당 100회 이상의 넓고 와이드 QRS 그리고 매우 규칙적인 QRS 파형입니다. 이게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주기는 하는데 하이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곧 심실세동이 뭐였죠? ventricular fibrillation이어서 VFib이었죠. VFib은 나중에 CPR, 심정지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ventricular tachycardia, VT 다음에 VFib이 오고 VFib이 asystole이 와서 CPR로 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T도 역시 ventricular tachycardia도 기억을 해둬야겠죠. 이제 요 플로우에 의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ST 분절의 상승입니다. ST 분절의 상승은 우리가 일반적인 심전도의 패턴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이제 병리학에서 공부를 할 때 관상동맥 질환들에서 이 ST 분절의 상승이 언급이 돼요. 관상동맥이 뭐였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관이 될 상인가? 라는 게 관상동맥이었죠.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동맥, 아orta가 빠져나갈 때 이 빠져나가는 곳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서 심장 근육 자체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하는 관상동맥이었죠. 근데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차단이 되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을 못 해주게 된 거예요. 여기가 막혔어. 그래서 아래로 혈액 공급이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좌심실 부분이 혈액 공급이 안 된다 하면 처음에는 허혈이 생겼다가 이거 혈액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혈액 공급이 아예 막혀버렸다. 그러면 괴사 되겠죠. 허혈일 때는 협심증이고 괴사된 거는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심근경색증이죠.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은 수축이 잘 안 됐어. 이때 ST 엘리베이션,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의 차단으로 급성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이 발생했을 때 심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혈액 공급을 못 받는데 이게 어떻게 수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고 수축을 했다가 이완도 잘 못해요. 우리 심전도에서 P-웨이브, QRS, T-웨이브가 있었죠. 근데 이 포인트들 중에서 QRS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T-웨이브, 이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QRS, T 해서 여기 이 S와 T 부분이 엘리베이션, 상승하는 겁니다. ST 부분이 상승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심전도를 보고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의 문구에서 ST 분절의 상승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S와 T가 상승했구나. 심실이 제대로 이완하지 못하고 있구나. 심실이 이완하지 못하는 것은 심실 근육에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일 때 ST 분절이 상승된 EKG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EKG만 촬영을 해봐도 이 EKG를 촬영해서 ST 시그먼트 엘리베이션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이다 라고 확인을 하고 다른 그런 고급의 비싸고 침습적인 검사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왔는데 이 EKG는 정상이야. 그럼 그냥 가슴이 아픈 사람인 거죠. 그쵸? 그래서 ST 엘리베이션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또 톨사대빵입니다. 이름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일단 톨사대빵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특이하죠. 그쵸? 톨사대 포인츠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톨사대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실, 재분극의 비정상적인 연장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면은 심실에서 탈분극이 아니라 재분극이죠. 재분극이 뭐였지? 심실이 이완되는 거죠. 이완되는 게 뭐죠? 혈액이 차오르는 거죠. 액이 심실에 채워지는 거. 시간. 심실에 혈액이 채워지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적정한 시간에 혈액이 붕 채워져서 다음 수축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뭐 저마그네슘 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투여하고 톨사대빵에서 이제 심실세동 뭐였죠? 벤트리큘러 세동 파이브레이션이어서 Vfib이었죠. Vfib로 진행될 때는 제세동 디피블레이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징은 QT 간격이 연장되는 거. QT 간격 뭐지? P, QRS, T 웨이브에서 QRS, T 웨이브인데 이 Q와 T 웨이브 간격이 길어지는 거예요. 수축하고 나서 이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쵸? 이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그리고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 심실의 재분국이 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조기의 심실 수축이 함께 일어나는 것들, 요 현상이 톨사대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뒤틀린 모양이다 해서 트위스팅 모폴로지가 있다, 빠른 심실의 박동이 있다, 제대로 이완하지도 못하면서 벌컥벌컥 뛰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요 EK 톨사대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심전도를 공부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연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심전도 나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여기에서 제시한 이 6개 부분만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이걸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 Vfib은 기억을 해주시고, Vfib에 이어서 여기 Vfib을 선행하는 V택이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ST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은 이 사람 ECG 찍어보면 요 ST 분절 상승이 있다, 이렇게 필기에 별도로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톨사대빵 요거 QT 간격의 연장 이어서 심실이 이완이 지연된다, 요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심실세동에서는 나중에 이거는 심정지가 올 수 있다, 요 정도가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요거 심실세동 먼저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고 다른 것들도 또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Q웨이브, T웨이브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제가 하듯이 이렇게 P, QRS, T 이렇게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P, QRS, T 웨이브. 시험 볼 때 어차피 시간 남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심장도 막 애써서 한 방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오른쪽 먼저 뭐 레프트 벤트리클이지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전신으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체순환 폐순환도 외웠잖아요. 그래서 심전도도 이렇게 한 판 그려놓고 시작하면은 크게 헷갈리지 않는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저는 학생 때 포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재밌게 공부하십시오. 자, 심장만큼 공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잘난 척 많이 할 수 있는 파트 없습니다. 심장보다 어려운 파트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공부 지금 하셨고요. 너무 많이 애쓰셨고, 또 이제 다음에는 또 좀 쉽고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